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6시에 만나는 전문가 동방박사 최백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9월 1일이고요 9월달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한 한 주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연휴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량이 5일 이평 거래량도 못 미치는 좀 한산한 그런 거래였죠. 자, 그래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주 연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내일까지는 관망세겠지만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장이 이쪽 방향을 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시를 잘 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 연휴 바로 전에 한 이틀 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변곡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시고요. 현 상태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어떤 기술적 수익 모델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결국은 주식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사고 팔아야 되는데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이 난 상태에서는 빨리 팔지 말고 시그널을 확인하고 매도가 나오면 그때 팔고 아니면 매수가 나오면 바로 사서 들고 가는 어떤 스윙 투자가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하루하루 변하지만 주식 인생은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길게 시각으로 보고 여러분들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내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또 강의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동방박사가 수익 창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까지 매수,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모델 중에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이죠.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중에서 차트를 가지고 매도 전략, 매도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 그냥 사놓고 수익이 났다고 대충 대다수 분들이 한 10% 나면 많이 났다고 대충 팔다든지 단타, 데이 트레이드든 하루에 2, 3% 나면 그냥 다 팔고 남은 경우 다음날 살려고 사면 되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 매도 어떤 기준이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는데 매도를 하게 돼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밖에 못 먹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의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팔자. 주식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살 때도 심사숙고해서 사겠지만 팔 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말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비중 줄여야 될지 그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파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인 투자자 손실을 많이 보고 나는 못 팔아서 사고 나서 이익이 좀 났는데 못 팔아서 손실을 봤다. 지금도 손실을 보고 있고 평가손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빠져서 계속 손실 나서 있는 분들은 종목을 못 팔아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잘못 사서 손실이 난 거죠.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놓고 잠깐 몇 프로 내려가더라도 5% 10% 내려가더라도 손절 안 해도 될 종목이 있고 좀 길게 보면
그 다음에 바로 5% 10% 나오면 바로 팔고 다시 안 건드려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 중에서 매도가 아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든 실력이 좀 초보자들은 매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 수준이 있는 보통 중급 이상의 투자자들은 파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중요한 게 저도 이 과거에 매매 기법을 만들면서 매수 기법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막 20, 30%는 기분 가요. 사고 나서. 그랬는데 팔질 않아가지고 결국 도루묵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아, 그러면 과연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챙겨야 될지. 그런데 챙겨놓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20% 수익이 났어요. 근데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한참 있다 다시 가버려가지고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파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자, 기술적 수익 모델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이고요. 그 모델 이름을 사무 매매 기법이라 그러는데, 매수와 매수하는 기법 3호 숫자를 사무 매매 기법입니다. 3일과 5일을 기준으로 주로 변곡점이 3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 매매 기법은 3 플러스 5는 8이죠. 3 플러스 다 플러스하면 이게 16입니다. 그래서 3, 5, 8, 16일 본 개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3과 5로 모든 게 기준이 됩니다. 주식은 3일째, 수도도 3일 만에 수도하죠. 3일 결제죠. 자, 오늘 사면 수요일 날 결제를 해야 되겠죠. 결제가 됩니다. 그걸 수도라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 3일과 5일, 일주일이 5일이고, 3일은 주로 단기 매매, 하는, 반대 매매도 그렇고 미수 질렀을 때 그것도 3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3호 매매 기법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매매 기법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 선정하는 모델이고, 매수와 매도하는 모델입니다. 기본 차트 모델이다. 종목은 기본 차트 모델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아까 말했을 때 3일 동안 5% 이상 예상 수익이 가능해야 되고요. 실제 수익이 나야 되고, 변곡점 본개수는 3과 5, 8, 16개. 자, 그리고 리스크가 최소이면서, 리스크가 별로 없으면서 로우 리스크면서 하이 리턴. 자, 리스크가 5% 내가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도 마이너스 5% 되면 안 됩니다. 이 주식은 안 되는 주식이죠. 수익률이 5% 정도 예상이 되면 손실률 마이너스 2% 정도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손절선, 수익을 단기 트레이더, 데이가 수익을 플러스 3%를 하루에 챙깁니다. 근데 손절선을 어떻게 정해냐면 마이너스 3%를 손절선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수익도 3% 챙기는데 손실도 3% 가서 손절 처리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됩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1,300원 됐을 때 300원이 3%지만 1,300원에서 3%는 310원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 원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선이 예상 손실보다 예상 이익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거기 기준으로 하면 2배 정도 커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중요한 게, 왜 주식을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죠.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대다수 투자자들이 손실난 평가손 상태에서 대다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VIP 회원들 중에서도 과거에 보시면, 자, 저는 종목을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했으면 오늘 손절하라고 손절 문자를 줬습니다. 자, 10,000원에 샀는데 9,700원 깨지면 최악 손절가기 때문에 팔아라.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죠? 아침에. 그러면 9,700원 깨져서 9,600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가서 오늘 장중에 보고 플러스 날 때라든지 계속 팔아야 되죠.
따라서 팔든지 매도를 사인을 줬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됩니다. 없애야 되죠. 팔고. 그런데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개 중에 2개 종목을 손절을 하게 되면 8개 종목은 먹었죠. 먹은 것은 빨리 팔아서 조금 챙기고 2개 손절하지 않은 종목, 손절시켜도 손절하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계좌의 전문가와 같이 하면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이 계속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자, 그런데 전문가 방에서 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을 했어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손절을 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추천하면 거의 일주일만 해도 플러스 10% 뭐 5% 뭐 아니면 한 달에 거의 10% 이상 거의 다 납니다. 그죠? 그러면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10종목을 하면 저 같은 게 2종목 정도 손절한다 그러면 2종목 때문에 나머지 계좌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8종목은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개인 투자자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종목 선정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손절이 일어나면 계속 손절이 되죠. 그래서 손절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투자자.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주식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평가익 상태에서 주식을 들고 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자, 지금 KT무직을 5,100원에 사가지고 최근에 그냥 지금까지 있으면 평가익 사고 나서 한 번도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나자마자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5,150원에 얼마 전에 있을 때 종가에 끝났을 때 제가 다음날 마이너스에서 5,100원 정도 정도 마이너스에서 사라. 그래서 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가도 올라가고 다음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익 상태에서도 올라가는 거죠. 홀딩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익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5,100원이기 때문에 최근의 단가 과거에 4,000원부터 했었는데요. 그럼 5,100원이기 때문에 지금 7,800원이죠. 그러면 계속 중장기로 홀딩해야 됩니다. 6,000원까지 빠져도 상관없죠. 앞으로 목표가 12,000원인데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사고 났을 때 이 모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모델. 그리고 가장 고수는 심플하게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고수입니다. 자, 산에서 산신령, 산에 있는 도사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치를 깨닫고 나면 도사 소리를 듣죠. 도사들은 어떤 우매한 대중들이 한마디로 질문하면 아주 평범하면서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심플하게 한 번으로 한마디로 끝내죠. 그죠? 그것은 그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최고는 항상 심플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심플하게 알 수 있어야지 복잡하게 막 차트를 갖다 놓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없죠. 한눈에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장 좋은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 가면 디자인이 그렇게 조잡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플합니다. 심플하면서 질리지도 않고 아주 고상하고 엘레강스하죠. 그것처럼 기법도 차트 같은 것도 계속 복잡하게 있으면 여러분들 실전 적용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보시죠. 자, 기술적 수익 모델.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기술적 수익 모델. 차트 수익 모델. 차트로 보는 수익 모델인데, 이게 사보매매 기법인데요. 자, 보시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차트가 좀 알록달록 화려하죠. 그죠? 딱 한눈에 딱 보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일주일만 배우면 주식 더 이상 배우지 않아야 됩니다. 차트. 자, 이것은 제가 수년간 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 수익을 있던 차트의 기법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요게 선이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선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요 이평선 있죠. 이동평균선 MA 이동평균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색깔이 있죠. 노란색 요렇게 색깔 여기 하늘색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요거는 매물대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고, 자, 요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고,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면 한눈에 보시면 보세요. 가격 지표를 나타내는 볼린저 밴드가 있고,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대가 있죠. 자, 그리고 주가의 이 차트, 기술적 차트의 가장 선행 지표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죠? 다 배웠죠? 거래량은 우리 실제로 사고 판 흔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죠. 차트는 양봉과 음봉을 속일 수 있습니다. 끝판 종가에 때리든지 종가에 사서 양봉, 음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는 안 되죠. 거래는 계속 사고 판 흔적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거래량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는 캔들 차트와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고요. 또한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모멘텀이죠. 모멘텀이라는 것은 자, 어디서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알 수 있는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한 화면에 보시면 저는 자, 이렇게 봅니다. 매수하면 됩니다. 하늘선. 요 색선을 하늘색 선, 여기 검정색 땅선이라는 땅선은 말 그대로 땅선을 깨버리면 어디로 땅 밑에 뭐가 있죠? 용암이 있습니다. 지하 밑에 들어가면 용암이 있죠. 다 죽습니다. 그죠? 땅선 밑에서 하면 다 죽어요. 엄청나게 내려가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선 이상, 여기 땅과 하늘 사이에 중심선이 있죠. 지상입니다. 지상. 여기서 사면 그냥 보통 삶입니다.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늘선 이상에 돌파했을 때 사게 되면 여기서 사서 들고 가면 엄청난 돈. 자, 우주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지금 2012년도입니다. 이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겁니다. 23,300원의 매수 타이밍이다. 하이닉스가 2012년도 10월에 제가 그러면서 23,000 사면 일단은 목표가가 35,000원은 간다. 그 다음에 42,000원 간다 그랬어요. 42,000원 간다. 그래서 42,000원 내려가서 이제 저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추가 상승할 때 43,000원인가 4,000원에 사라. 그다음 52,000원 목표가 종목 신호등을 해드렸죠. 52,000원 얼마 찍고 내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은 살 때는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 이 기술적인 모델 매매 기법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 감고도 초등학생도 그냥 이것만 보고 주식을 하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주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켜서 그렇죠. 지키면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안에 여기서 자, 이 차트에 부족한 게 바람 패션처럼 테마주를 갖다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빨리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매 모양을 보시고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적 매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팔고 자, 여기서 사면 되죠. 그래서 샀으면 계속 갔죠. 한 번도 이 23,300원을 깨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가을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왜 기관과 개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매매를 하고 시가도 뜰 때 있고 시가가 내려갈 때도 있죠. 많이 갭 상승, 갭 하락. 왜냐하면 재료가 바로바로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컨손들이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차트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공부하셔서 10번 매매해서 8번 정도 이상을 이익을 내면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해드린 내용입니다. 매도 할 때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수익 모델, 차트 모델이 부합을 해야 되고 매수와 매도는 전체 시향도 긍정이 부정적이 있어 종목 시향도 호재 악재가 있어야 되고 컨솔 투자 의견 그 다음에 종목 거래 및 파워를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다 됐는데 벌써 매수한다고 결정이 났고 매도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계적 생각을 하다가 다 놓칩니다.
다 놓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심리가 불안하다든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 기계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하라 이런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금하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만 돈이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자. 어느 정도 결론이 다 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까 전에 그 매매 전략 3호 수익 매매 기법에 보시면 매도 전략을 보면 그 BB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회 시에는 오전 10시 이후까지 약세가 지속된다. 그 얘기는 오전 10시에 벌써 그날 장은 거의 다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시가보다 아래에 거래하면 음봉이죠. 음봉. 요건 음봉이죠. 음봉이란 것은 결국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매도하겠다 이 종목을 만약에 KT무직을 매도를 시그널이 나왔다. KT무직은 아직도 매도 시그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고 나서 하늘선 상한선이 하회하게 되면 다음날 매도 시점을 포착 후 매도한다. 그리고 장중에 매도하는데 10시 이전에 상한선 돌파 안착 못할 시에 자, 오늘 한 상한선이 깨졌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그래 깨졌으면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죠. 그래서 10시까지 보고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상한선 위에서 놀다가 하늘선 이상 놀다가 음봉 2개. 자, 안착과 붕괴는 기준이 뭡니까? 차트로 봤을 때 막대 그래프로 2개입니다. 보험 개수가 2개. 자, 1개 하늘선을 BB 상한선을 하에 봉 1개로 하회했다고 이거 매도는 아닙니다. 다음날 바로 올려주면 되니까요. 2개입니다. 2개. 2개로 하늘선을 깨야만 조정이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가지고는 불확실하다. 2개 가지고 안착과 하회를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매수의 종가 기준 수익 발생 후에 오늘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종가가 11,100원이에요. 그런데 내일 다시 또 11,100원 이상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10,000원 이상이나 플러스에 놀아야 되죠. 그런데 원금 손실이 19,800원 와 있어. 오늘 아침에 벌써. 그러면 장중에 보고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야만 이익이 난 상태에서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있죠. 주로 자기가 사고 나서 그날 사서 고가에 안 샀는데 대충 샀는데 그날 이익이 나면 대다수 그 종목은 한 80% 확률로 성공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서 이익이 났는데 다음날 바로 밑에 깨져 있다면 내가 너무 고가에 샀다든지 아니면 종목이 안 되는 종목이 대다수다. 그래서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10시 전에 음봉이 계속 나와서 상한선을 붕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는 장중에 보고 매도 시점을 잡아서 판다. 자,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는 하늘선 이상 상한선 이상 매수했는데 다시 상한선 깨지면 팔아야 되고요. 그 매매 붕괴 상한선이 붕괴됐다는 거 하회한다는 것은 봉 2개다. 음봉 2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매도를 큰 전략은 이렇게 짜고 세부적인 전략은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서 사모매매 기법을 이용한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알려드렸고요. 매도 전략 중에 세부적으로 실제 차트를 적용해서 팔고 사고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여러분한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리뷰와 종목 추천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최근에 이제 장이 괜찮죠. 괜찮은데, 5월달은 장이 안 좋았는데, 6월부터 계속 좀 괜찮은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은 좀 잘 가고 있고, 안 좋은 종목은 지지율도 안 갑니다. 그죠? 보시면 지금 2060대 이렇게 와 있는데, 2000포인트 이상을, 코스닥도 뭐, 이제 최근에 52주 고가를 뭐 돌파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가는 종목만 가고 지수만 올라가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체감 종목은 별로 가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왔죠. 그 완용 게임비라고 컴투서 이런 거 몇 개 로엔이라든지 몇 개 올라와서 그렇죠. 요즘 장기 또 컴투스와 게임비를 조정받는데도 음원 관련주 로엔이라든지 이런 게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그냥 올라가면 상한가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또 지수가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은 개인들도 수익 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죠? 가는 종목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도 가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조금 몇 개 빼면. 자, 보시면 낙폭 가대주에 뭐 SN 같으면 가대 확 오르는 거 그런 거 빼고 보시면 없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은 대다수 몇 개 빼고는 대다수 종목이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놓고 서행 투자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의 예측 실적,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 이런 거에 다 합쳐서 복합적인 걸 다 작용해서 거기서 종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은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KT무직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했었죠. 5월 10일 날. 제가 5월 10일 날 대박스타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종목으로 KT무직을 드렸죠. 자, KT무직하고 기업은행 뭐 이런 거 들었는데 KT무직 4,600원에 실제 뭐 저희는 4,000원부터 매수하라고 그랬는데요. 4,600원하고 77% 수익입니다. 장기 보이고요. 자, 오늘 8,140원 오늘 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정석인데요. 예측으로는 아직 기법상으로 매도는 안 나왔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가가 7,500원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는 이제 7,500원이 지지해줘야 됩니다. 종가로 반드시 종가로 지지해줘야 되고 좀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제 6,800원은 반드시 지지해줘야 됩니다. 종가로.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조정받더라도 6,800원이 지지되면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이익 실현을 좀 한다. 원래 제 목표가가 7,800원이었습니다. 7,800원. 7,500원이라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정리 7,800원이었는데 어제부터 갔습니다. 오늘도 아직은 뭐 일봉상 스윙 투자는 팔 때는 아니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12,000원. 애초부터 제가 12,000원 3배 종목입니다. 4,000원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자, 우리 산업은 17,000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갑니다. 몇 개월 뭐 당분간은 못 갈 거로 보이고 2분기 실적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 가져가셔도 되고 현대건설 지난번에 62,000 정도 한번 팔고 다시 58,000 사라 그랬죠. 그래서 52,000 수익률 뭐죠.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이거서 KT 오늘 또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사면서 좋았었는데요. 3만원에 18%. 아직 이건 계속 들어가고 37,500원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가고요. 테라세미콘 21,000원이죠.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사시면 돼요. 파신 분들은. 아주 좋기 때문에 들고 가시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중기 보유, 장기 보유죠. 자, 장기 보유. KT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받는 몇 년 동안 들고 가도 됩니다. 장기, KT무직도 장기는 12,000까지 들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죠. 이 두 종목. 하이로 매매는 여러분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하나 지금 3만원 초반에서 31,750원 찍고 지금 놀고 있는데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중기 보유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은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고배당주. 자, 그래서 제가 초기에 13,000원대 추천해드렸습니다. 대박스 때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은행주 분석할 때 해드린 건 8월 4일이고 그전에는 5월달인가요?
13,000원 추천해 드릴 거예요. 최근에 8월 4일날 추천한, 재추천했을 때 15,800원이고요. 이것도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 한국전력도 장기 보유 72,000원. 자, KT 서브마린 장기 보유 7,500원.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10% 왔습니다. 보시면, KT 서브마린이죠. 8월, 지난주에 추천해드렸죠. 오늘 5,730원까지 갔는데 12%까지 갔었죠, 장중에. 자, 그리고 지금 5,530원인가 있죠. 장기 보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해서 뭐라고 했으면 실적도 좋고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업황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저통신 쪽에. 그리고 배당이 3.5%에서 배당이 4% 정도 된다 그랬죠. 배당 수익률, 시가 수익률 5,000원 기준으로 하면. 배당도 아주 좋다. 그래서 최근에 누가 삽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배당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배당 투자, 제가 KT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KT를 사랑하라. KT그룹을 사랑하라 그랬죠. KT 쪽에 들어간 게 주식이 뭐입니까? KT 뮤직, KT 서브마린, KT죠. 이 세 종목. 세 종목을 사랑하면 배당을 좋아하시고 장기적인 사놓고 좋은 종목, 이 세 종목 사놓고 있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KT뮤직 벌써 뭐 따블 났죠. 거의 4,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따블. 그리고 KT 서브마린도 한 50% 날 겁니다. 내년 봄까지도. 자, 그리고 지금은 랠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박스 때는 좀 늦게 추천해 드렸지만 그 전에 공개 방송에는 5,100원 정도에서 사라고, 이하에 사라고 그랬죠. 5,100원. 자, 그래서 장기 보유 아주 좋습니다.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시면 안정적으로 그냥 사놓고 처박아둬도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냥 뭐 매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를 한 3개 정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단기 공략입니다. 단기입니다. 단기. 자, 중장기로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는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중기로도 좋습니다. 중기로도 굿이고요. 대우인터넷도 중기로도 굿입니다. NC소프트는 좀 더 봐야 된다. 아직은 좀 더 세모다. 좀 더 오케이가 안 됐다. 중기로는 좀 더 봐야 되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세 종목은 동국 SNC, 대우인터넷, NC소프트 이 세 종목인데요. 자, 이 세 종목 중에 자, 동국 SNC 오늘 5,390원, 최근 오늘 현재 4,390원입니다. 5,390원 아니라 4,390원인데요. 자, 목표가는 5,200원이고 손절가 4,100원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4,400원이니까 한 800원, 20% 정도 되죠. 예상 수익률이 한 5,200원에서 5,4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대우인터넷은 42,000원이니까 한 10% 정도입니다. 플러스 10%. 초대형주도. NC소프트는 뭐 한 7% 정도 되죠. 7% 정도. 자, 그런데 NC소프트는 완전히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인데 과연 여기서 15만 5천원을 돌파하면 잘 갈 것이고, 이게 저항선입니다. 단기 저항선이고요. 15만 5천원이 아주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5만 5천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죠. 항상 주식은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손절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받았을 때는 반드시 목표가도 기억하지만 손절가도 기억해야 돼요. 손절가가 더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동국 SNC도 4,100원에 사시면, 공개방송에서 사면 된다고 했죠. 한 일주일 뒤에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갔죠. 4,600원. 자, 여기서 사면 되는데 가고 나서 저 위에서 4,700원 사버리면 갭이 벌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가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 지지를 해주면 이 주식은 잘 되는 주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세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고 나서, 리뷰가 아니라 이제 회사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는 풍력타워 시장의 학대의 수혜주다. 자, 풍력타워가 요즘은 이제 풍력타워, 동국 SNC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해상풍력 쪽이 요즘 이제 한전에서 서남해 쪽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거죠. 하는데 앞으로. 그래 되면 그 해상
바다 밑에 주로 케이블, 전선이라든지 이런 뭐 통신을 케이블 까는 것을 주로 이제 케이블 까는 케이블 KT 서브마린이고요. 그것은 동국 SNC는 이 타워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 풍력 시장이 한전에서 조성하면 결국 동국 SNC가 타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수혜고요.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해서.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국 SNC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매출이 있는데 큰데 미국의 풍력 착공단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내년 2015년도 말까지 아주 계속 좀 좋은 상태로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괜찮죠. 제조업 경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풍력 시장에 동국 SNC가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풍력을 많이 단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보조금도 지원해서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나왔는데 실적이 2분기 매출액이 566억이에요. 영업이익 41억, 순이익 63억 나왔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입니다. 자, 작년 상반기를 보면 얼마나 나왔는지 상반기에 2014년도 올해 상반기 14년 상반기에 매출액이 1026억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8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98억입니다. 상반기만 그렇습니다. 상반기만. 자, 그 상반기에 보시면 자 2분기 566억인데 1026억, 자 58억, 41억, 2분기 41억 났고 1분기는 17억밖에 안 났죠, 그죠? 근데 순이익이 2분기만 63억이고요. 많이 났죠, 그죠? 2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바로 자 풍력 시장이 개화가 됐다. 개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풍력시장이. 시장 업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제가 서울 반도체 2만원 초반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올해 하고 내년에 2012년 당시 2012, 13년도 LED 조명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 반도체 2만 2, 3천에 사놓으면 4만 5천까지 간다. 그래서 진짜 맞죠, 그죠? 그처럼 풍력 시장이 이제는 개화됩니다. LED 시장은, LED 조명은 개화되고 나서 이제 단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됩니다. 이제 실적이 되는 것은 이 풍력 시장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개화되는 시점,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화 시점, 어떤 업종이 개화, 꽃이 피기 시작한 본격적인 개화, 본격 개화가 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갑니다. 그때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개화가 딱 되고 이제 항상 이제 업황 자체가 막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꼭 팔아야 되겠죠. 업황의 개화와 그 종목의 실적은 어떻게 보시면 서울 반도체를 보면 꼭 맞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LED 조명 시장이 개화될 때 본격 개화될 주가 계속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실적이 딱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고가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그죠? 개화되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LED 조명 부품의 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전체적인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개화 시점에 주가가 가장 잘 갑니다. 이제부터는 동국 SNC 풍력 시장을 보시라. 개화된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해외 경쟁업체 주가 수준이 지금 2014년도에 동국 SNC는 PER이 15배 정도 됩니다. PBR이 1배고요. 청산가치 수준입니다. 동국 SNC. 그런데 해외 경쟁업체들은 PER이 26배 정도 되고요. PBR이 3배 정도 됩니다. PBR 자산가치로 본다면 동국 SNC는 3배 정도 가야 경쟁업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우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여러분들한테 32,000원인가요? 그때 한번 추천해 드려서 목표가 38,0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 37,000, 8,000 매도하라 그랬죠. 매도했으니까 다시 이제 사도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자, 조정을 받고 아주 이쁘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다시 수익률이 10%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익 났을 때는 들고 가도 되고 지금 이 대우인터는 아주 중요한 게 수급상으로 보시면 외인이 지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순매수. 이 얘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요. 배당도 앞으로 많이 줄 거, 올해 이익부터 많이 나니까 내년에 더 많이 나죠. 그때 배당도 앞으로 많이 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기간이 그동안 3만 원에서 사가지고 3만 8천 원까지 왔는데 이제 기간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거기서 기간 매물을 외국인이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기간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32% 증가됐고요. 매출, 영업이익도 97.5% 증가됐어요. 이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치는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게 나온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투자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자,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이 가스전. 자, 중국이 가스를 많이 소비하죠. 가스 소비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미얀마에, 중국에 가깝죠. 그래서 이 967억 중에서 578억이 영업이익 중에 여기가 미얀마 가스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70,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요. 수익 기여가. 그러면 대우인터는 결국은 자, 여기 미얀마 가스전의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때, EQ의 2분기 때는 3억 입방 피터, 3억 입방 피터의 일 생산량을 갖췄는데 8월 달에는 4억 입방 피터의 생산량을 냈습니다. 12월 달에는 한 5억 입방 피터를 생산량을 낼 걸로 보이면 계속 증가된다는 거죠. 가스 생산량이, 하루의 생산량이. 그러면 수익도 계속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가스 시대가 도래한다. 그 도래하고 있는데 그의 지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죠. 자, 그리고 예상 PER이 13배고요. PBR 1.7배. 내년에는 4,000원이기 때문에 EPS가. 그러면 4만 원이 PER 10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개발에 직접적인 이제는 수익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게 보셔서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는 2분기 매출액 20% 늘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46%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1분기는 리니지 이벤트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감소돼서 없어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리니지 매출이 2분기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수익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 회사 NC소프트는 모바일 게임에 진입이 늦어가지고 리니지 게임이 주로. 그런데 이제는 이 2분기 때는 왜 수익률이 좋았냐, 매출이 하고 이익이 좋았냐면 리니지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지난 분기보다 150억 정도 늘어가지고 수익성이 이제 좋아졌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있는 9월부터 이제 다양한 신작 모멘텀이 발생.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신작 모멘텀이 대기 중인데 이게 과연 테스트를 한 뭐 4분기 9월부터 10월 이렇게 할 텐데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향후에 요게 만약 모멘텀이 해서 초기 테스트가 잘 됐을 때 인기가 좋았을 때는 주가는 잘 뛰겠다 보시고요. 자, 이 14년도 PER 19배고 PBR 3.1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PBR 3배이기 때문에 PER도 19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 대신에 이 신작 모멘텀이 얼마나 주가에 작용하냐 그걸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NC소프트는 자, 주가입니다. 주가 수준. 주가 수준이 15만 5천 원이에요. 15만 5천 원을 돌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15만 5천 원만 돌파하면 잘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사면 14만 원 초반에서 14만 1천 원과 14만 5천 원 사이에서 사서 15만 5천 원 가서 여기서 돌파를 강하게 해버리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파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차트는 시간상으로 오늘 뭐 못 해드리고요. 내일 무료 공개방송 장중에 리치맷전.co.kr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차트 설명하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와 새로운 종목도 새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으니 잘 보시고 또한 여러분 투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드렸는데요. 그것을 내일 리치맵.실축회 무료 공개방송 장중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